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말해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니까 말씀하시죠. 일방적인 말씀인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는 품에서 A4 용지를 꺼낼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풍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서는 좀 보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아직까지 거기서 자유로운 입장은 못 되는 거고 금방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강성 지지층 지지를 받아서 또 정치 입문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전을 그 김문수 후보를 이겨서 대표까지 왔기 때문에 지지층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회담에서도 뾰족하게 뭘 얻어간다거나 이런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대두되고 있는 쟁점이 주로 사실 경제보다는 오히려 검찰이나 사법 관련한 쟁점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더욱이나 민주당에서 양보가 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매일경제입니다. 오늘 여야 대표 회동이 있습니다. 오늘 오찬을 겸해서 정청래 대표 그리고 이 장동혁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 같이 오찬을 하면서 한 자리에 만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관건은 사실 오늘 여야 대표 회동이긴 합니다만 이 대표 회동이 끝나고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두 사람만 또 1대1로 독대를 하기도 이미 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야 대표 회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거 김수민 의원님. 정청래 대표가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지라고 말을 해서 한바탕도 혼란이 있고 과연 그러면은 악수 진짜 하는 거야 라니까 계속 몇 주째 있었거든요. 오늘 악수할까요? 일단 정청래 대표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태도를 네. 바꾸는 게 좀 더 우스워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도 또 장동혁 대표도 굉장히 친윤이고 윤어게인 또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간에는 어색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 네. 이것이 좀 오히려 더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악수나 이런 것들을 주저한다고 했을 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를 혹시 유도를 할지 혹은 어떤 농담이라든지 이런 걸로 분위기를 좀 풀어줄지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정청래 대표는 지지층이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거나 표정이 환해진다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분위기를 어떻게 다룰 거냐 아하.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악수를 바로 하기 좀 껄끄러워하는 정청래 대표의 손을 어떻게 이끌어서 장동혁 대표 손을 좀 잡게끔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회동을 하는데 네. 회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해외 성과 이걸 좀 여야 같이 회동하면서 이제 설명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원래 이제 윤 전 대통령 이전에는 계속 관행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단 다 응했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근데 단독 회담도 해달라 그러니까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협치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 다 갖춰놨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언론 주목이 이 세 명이 어떤 말을 할까보다도 과연 장동혁하고 정청래가 악수를 할 것인가 네. 그 부분에 좀 중점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악수를 할 거라고 봐요. 어떤 형식이든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손 내밀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겠죠. 이미 뭐 여러 가지 공헌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뭐 김수민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아마 살짝 이재명 대통령이 끼어 들어가지고 좀 악수 좀 하고 그래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뭐 나는 하기 싫었는데 대통령도 뭐 못 그런 이기는 말씀하시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했다. 네. 아마 하고 나서도 또 본인의 어떤 변명을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그 명분을 얘기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일단 뭐 회동을 한다고 해서 얻을 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협치 지금 뭐 검찰 개혁이랄지 노란봉투법이랄지 아니면 특별재판부 갖고 그게 좀 여당 대표랄지 여당이 지금 야당을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더구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데도 계속 중수청 관련해서도 행안부로 줘버렸잖아요. 주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그렇지만 일단 만난다는 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뭐 협치 자체는 굉장히 요원하다. 특히 정청래 대표 같이 강성적인 그런 대표가 있는 한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악수는 하긴 할 거다. 하지만 협치에 어떤 물꼬를 더 터서 뭐가 더 있을 거는 나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렸죠. 여야 대표와 같이 만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도 따로 독대를 하기로 이미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 대통령 장동혁 오늘 독대 협치 불씨 찾을까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대통령 때 그때 야당 대표였었던 이재명 대표가 한 700일이 넘게 이 드디어 1대1로 이제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잠깐 보고 오시죠. 제가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 말해가지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시죠. 제가 원래 대통령 말씀을 좀 먼저 듣고 네.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오늘 손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니까 말씀해 주시죠. 일방적인 말씀인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품에서 A4 용지 10장이 나왔죠. 그래서 줄줄줄줄 이렇게 읽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오늘 장동혁 대표는 품에서 A4 용지를 꺼낼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풍경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특히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에서는 좀 보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아직까지 거기서 자유로운 입장은 못 되는 거고 금방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강성 지지층 지지를 받아서 또 정치 입문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전을 그 김문수 후보를 이겨서 대표까지 왔기 때문에 지지층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회담에서도 뾰족하게 뭘 얻어간다거나 이런 건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대두되고 있는 쟁점이 주로 사실 경제보다는 오히려 검찰이나 사법 관련한 쟁점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더더욱이나 민주당에서 양보가 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도 사실 운신의 폭이 민주당 지도부에 비해서도 오히려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정도예요. 그렇다면 이게 관측을 해보건대 네. 합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기가 어렵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면전에 가서 한마디 하고 왔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활하게 대화를 하는 게 생각보다 대통령 앞에서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일단은 읽어가지고 할 말은 다 잊지 않고 해오는 그 숙제를 하듯이 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역시도 좀 그런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만남에서 어떤 협치의 산물이나 성과로 얘기할 만한 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딱히 이 갖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인 만큼 아마도 면전에서 내가 뭐뭐뭐를 요구했다라는 약간 미션이나 혹은 숙제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품에서 뭘 꺼내서 쭉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좀 내놓으셨습니다.